안녕하세요. 한국고대사 보강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보강 영상을 좀 미리 좀 제작해서 올려놨어야 됐는데, 저도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좀 원고도 써야 되고 막 이것저것 좀 밀려있는 일정이 있어갖고 영상을 좀 뒤늦게 촬영했고, 아마도 곧 이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아마 시점은 어, 기말 시험 끝나고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어, 그래도 이제 시험 때는 여러분도 시험 열심히 준비하시고, 어,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이 영상을 좀 어, 면서 약간 이제 부족한 강의 내용의 이제 보강 형태로 학습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그 보강을 뭘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강의 계획서에도 좀 제시가 되어 있고, 뭔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히 이번 학기는 뭐 답사다 뭐다 해서 휴강도 많았고, 또 제 개인 사정 때문에 강의 결국 진도를 다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강의 계획서는 제시되어 있어갖고 특별 강의처럼 만들어 놓은 이제 그 컨텐츠나 주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강의가 안 된 부분, 그걸 중심으로 강의 자료는 올라가 있고 강의가 되지 못한 부분, 그걸 중심으로 이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가져온 얘기는 단군 신화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목이 이제 단군, 역사와 신화, 그리고 민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예전에 제가 언젠가요? 2016년인가? 17년인가? 그때 이제 논문으로 이제 발표했던 글을 이제 PPT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글을 쓴 게 저 혼자 이제 뭐 기획해서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우리 학교에서 뭐 사이비 역사 혹은 유사 역사학, 사이비 역사학, 뭐 유사 역사학, 그리고 저쪽 편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재야사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이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제 뭐 한편에서는 환빠라고 이제 조롱도 하고 이렇게 하는, 뭐 그렇게 하는 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역사를 이제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는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이제 부르는 입장인데, 이제 그걸 유사 역사학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유사 과학 있잖아요. 휴도 사이언스처럼 휴도 히스토리 이런 식으로 유사 역사학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재야사학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주장이 이제 때로는 이제 민족주의적이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파시즘적인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죠. 큰데 뭐 얼마 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강의 때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제 전라도 천년사 그 지필과 관련해서 또 학계에 한번 풍파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인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진짜 주장과 트집, 억지 트집을 잡아 갖고 어떻게든 이제 그 뭐랄까요? 어떤 학계의 어떤 역사 서술을 회방해 놓으려고 그러면서,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인들의 어떤 목적이 있겠죠. 금전적인 목적이든 뭐든 간에. 자신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런 억지 주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 경도된 다수의 이제 대중들, 시민들 잘못이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건들게 되면 혹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경도되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그 주장을 이제 이게 스피커가 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건데, 어쨌든 지금도 그게 문제인데, 지금도 그 재야사학 혹은 사이비 역사학 그 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여러 문제들 때문에 학계가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현재도 그래도 근래 전라도 천년사 관련해서는 그나마 이제 역사학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근래에는 이제 좀
잘못된 어떤 주장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걷어내지면서 조금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어 근데 이러한 사태가 사실은 비단 오늘 일이 아니에요. 항상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일들인데, 이 글을 제가 쓸 때 그게 2016 년인가요? 2017 년, 16년, 15 년부터 예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동료 연구자들끼리 모여서. 그때도 이제 그분들 사회비 역사학을 중심으로 이제 뭉친 분들이 이제 뭐 국회에도 손을 대고 이러면 국회에도 이제 연결을 하고 해 갖고 국회의원들과도 연결을 하고 해 갖고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 갖고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제가 뭐 강의 때도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진행하는 뭐 거대한 뭐 프로젝트도 뭐 엎어뜨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난리 쳤었는데, 그때 이제 뭐 어쨌든 사실 연구자들이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 사실 연구자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전공을 공부하기도 뭐 바쁜데, 그런 사람들이 저 일일이 이거를 대응하고 나서고 하기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한다는 게.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당시 그나마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같이 스터디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제 선후배 연구자들이 있어요, 여러 학교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선배 연구자, 특히 이제 저랑 가까운 선배 연구자들이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뭐 가톨릭대 지금 가 계시는 기경량 선생님이나 충북대학교 이정빈 선생님, 뭐 서울시립대 안정준 선생님, 이런 분들 가까운 선배들이기도 하고 한 분들인데, 이제 이제 동부아 역사재단에 지금 계시는 유가열 선배님도 사실 그땐 다 그 교수가 아니었어. 예, 저도 사실은 그땐 박사학위도 없었어요, 저도. 예, 어쨌든. 그때 이제 '아 이렇게 넘어가서 안 되겠다 진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그 당시 이제 저희 또래 연구자들이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30대 후반 정도 돼서 서른 서른일곱, 36 그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모여서 '우리 이대로 넘어가지 말고 이번에 한번 제대로 맘먹고 한번 해 보자. 공 이 저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논파를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야사학 혹은 뭐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여러 허황된 주장들이 정말 너무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뭐 낙랑군 문제부터 해 갖고, 그러니까 무슨 뭐 고조선의 위치 막 이런 거 논쟁 너무 많잖 그 노 논쟁 시비를 너무 많이 걸기 때문에, 뭐 단군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주장되고 있는 저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판해 보자라는 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연구자들이 주제를 나눠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멤버들 중에서도 좀 나이가 어린 축에 좀 막내 축에 속했고, 그러니까 저는 주제를 받았죠. 제가 주제 선택하기보다는 이 선생은 뭐 "단군 신화를 한번 준비를 해." 이렇게 얘기를 전 들었던 것 같아요, 선배들한테. 그래서 "그래 이참에 그럼 나도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저는 이제 전공 분야가 이제 고조선이나 뭐 단군 혹은 위만조선 이쪽은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제 부여사를 전공하고 있고, 부여사와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해 왔고 앞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인데, 사실 그러니까 말하면 단군 신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본 적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그런데 이제 어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 새로운 연구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학계에 제시되어 있는, 이미 학계에 연구가 돼서 제시가 되어 있는 학계의 어떤 학설들을 정리를 해서, 학계의 어떤 주장이나 학계의 견해들을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들의 사이비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논파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학계 여러 선배 연구자들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그걸 좀 잘 정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가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도 하겠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잡았던 게 단군, 역사와 신화, 그리고 민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알겠죠. 이제,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리는 제 글의 어떤 이 요점은 사실, 제 오리지널리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주장이 아니고 이미 학계 선배 연구자들 학계 이제 선학들의 연구 성과가 이미 다 제시되어 있는 걸 저는 이제 그걸 하나의 이야기로 묶은 겁니다.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 단군 혹은 단군 신화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정년을 하셨죠. 저기 인하대학교 사학과에 계셨던 서영대 교수님, 지금 아마 명예 교수님이실 것 같은데 정년을 하셨으니까 서영대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단군 신화하면 이제 또 이제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또 고조선사에선 또 송호정, 지금 교원대에 계시는 송호정 선생님이 계시죠. 송호정 선생님도 워낙 고조선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한 많은 글들을 쓰셨지만 이 단군과 관련해서도 예,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 정말 다양한 선배 연구자들이 계셨고 이제 그 얘기를 모아서 강의로 구성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전제를 해두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군, 역사와 신화, 그리고 민족, 이런 제목입니다. 자, 먼저 목차부터 볼게요. 글 구성은 간단해요. 예. 도입부로는 이제 만들어진 전통으로서의 개천절을 이제 실마리 삼아서 우리가 현재 뭐 소위 이제 반만년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역사의 어떤 허상랄까요? 혹은 그걸 과연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몽은 되지만 단군은 안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는 주몽신화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단군 신화뿐만 아니라 주몽신화란 말도 많이 쓰는데 주몽신화라는 표현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단군 신화라 그러면 식민사학자다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어떤 사이비 역사학자들의 어떤 비판이 사실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단군을 중심으로 된 이야기들, 신화로부터 그것이 역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역사 속에 역사가 면면이 전개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단군이라는 하나의 표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용되어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3장에서 할 거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어, 현대에 와서 이 단군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되고 활용되어 왔는가, 이용되어 왔는가, 소비되어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단군과 이 단군을 둘러싼 이야기, 단군 신화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 마침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까지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오늘 1장은 만들어진 전통 개천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개천절 노래 아시나요? 이제 위당 정인보 해방전후식이 뭐 이제 역사학자로 이름을 날렸던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 이제 학사를 했고 김성태라는 분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뭐 작곡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예, 그 음악 작곡을 하시는 분인데 새야 새야 파랑새야라는 노래를 작곡한 걸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 아마 김성태 이분은 서울대에서 교수를 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 이제 논문 쓴 지가 좀 돼갖고 좀 긴가민가한데 맞을 겁니다. 뭐 연세대학교 명예박사 그리고 뭐 어쨌든 이 직장은 서울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이제 작사 작곡을 했던 노래인데 개천절 노래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땐 다 외워서 이걸 막 불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국민학교 때 저는. 예. 부르고 했던 노래인데 알라나요? 이게 좀 이거 버튼을 누르면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 나올려나 모르겠다. 잠깐만요. 저한테는 들리는데 여러분한테 들리는지 모르겠네. 이 모르겠네.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이 노래가 나왔을지 모르겠다. 들렸을지 모르겠다, 영상에. 어쨌든, 어, 저,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예, 개천절 행사를 항상 학교에서 이제 했고, 그 개천절이 다가올 때면, 그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 노래를 배우고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매년 개천절마다 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재창을 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뭐 휴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10월 3일에 쉴 수 있는 건 이 개천절이기 때문이죠. 이 개천절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이제 개천절이라 우리는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력으로 10월 3일이 공휴일이 국가적 공휴일이고 그걸 이 개천절로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근데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이 결국은 개천 하늘이 열렸다라는 날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고조선의 어떤 건국점일 수도 있겠지만 뭐 엄밀히 따지면 건국이라기보다는 이제 환인의 이제 서자라고 표현도 되는 환인의 아들 환희의 혈족인 환웅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와 태백산 쪽 백두산이죠. 백두산 태백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세상을 이제 다스리는 그 시점을 이제 개천했다. 이렇게 해서 개천절 이렇게 기념하는 거죠. 이 날을 근데 이 개천절이라는 이 날을 사실 처음 명명한 것은 대종교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대종교라는 단체는 사실 근대 단체죠. 그리고 이 대종교를 중심으로 1909년 11월 15일 기념이 된 이후 그 이후로 줄곧 국민적 행사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식민지 시기로부터 임시정부에서 이제 계속 개천절을 기념해 왔고 그것이 해방 이후로도 지금까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공식 기념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단기가 4352년이 아니고 4356년이죠. 요 PPT를 처음 제가 이제 강의한다고 만들었을 때가 4년 전이라서 4352년인데 이걸 그대로 제가 쓰는 바람에 그랬어요. 미안해요. 이거 내가 미리 체크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올해는 이제 2023년이니까 단기로는 4356년이 될 겁니다, 아마. 예.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데. 이 동영상 강의니까 이게 좀 그렇네. 4356년 맞을 거예요. 예, 맞을 건데, 올해는 그러니까, 2023년이니까, 단기로는 4356년이 맞을 겁니다. 예, 맞을 거예요. 4356년. 자, 결국 기원전 2333년으로부터 4300여 년이 지난 거죠. 오늘까지. 그죠? 우리가 흔히 이제 반만 년의 역사, 반만 년의 역사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 근거, 시간적 근거가 바로 이 단기에 있는 거죠. 그죠? 기원전 2333년 10월 3일로부터 이제 우리의 어떤 역사가 시작됐다. 해서 이제 그 반만 년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반만 년의 역사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지는 이 단기 연호, 이른바 단기 연호라고 해요. 이거를 단기 몇 년 하는 걸 단기 연호라고 부르는데, 이 단기 연호가 사실은 뭐 어느 대종교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가적으로도 우리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우스갯소리지만 북한에서 주체 몇 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연호를 아직도 쓰죠. 일본도 일본에서 연호를 쓰고 있고,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 한국사에서도 단기 언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이제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다면 기원전 2333년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혹은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 세상에 내려와 이 세상을 통치했다 하는 어떤 그 시점, 시간적 시점,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 바꿔 말하면 이 기원전 2333년이라는 시간적 시점이 사실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록을 찾아봐야겠죠. 사실은 단군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사실 고려시대 기록입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죠. 사실은 우리는 지금 삼국사기도 마찬가지, 삼국유사보다 먼저 쓰여진 삼국사기도 마찬가지고, 삼국유사도 마찬가지고, 제왕운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어쨌든 한국 역사 속에서 이제 고대사를 기록한 그 역사는 사실 대부분 이제 고려시대 기록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당대의 무슨 금성문이나 목간자료 말고, 그런 사료 말고, 어떤 이 사서로서의 어떤 역사서는 대부분 이제 다 고려시대 기록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단군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한다면 삼국유사를 들 수 있고 제왕운기를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잠깐 좀 그래도 우리 단군 신화를 좀 이렇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도 먼저 삼국유사부터 보겠습니다. 전사라고 해서 이제 단군 이전의 역사가 되겠죠. 전사를 보면 삼국유사에서는 천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이제 환인에게서 세계의 천부인을 받고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은 이제 오늘날 백두산이겠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강림하여 신시를 건설하고 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세상을 다스렸다. 홍백, 바람과 비와 구름을 이제 다스리는, 그러니까 정말 자연의 어떤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그런 어떤 신적 기능을 지닌 지배자가 되겠죠. 요 내용에 대해서 제왕기도 비슷하지만 좀 다른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상제 환인의 서자 웅이, 환인의 서자 웅이면 환웅이겠죠. 환웅이 하늘로부터 세계의 천부인을 받고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강림하였는데, 이 사람이 단웅천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웅천왕이라는 표현은 사실 삼국유사에 보이지 않죠.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군의 출생은 어떨까요? 단군의 출생에 대해서 삼국유사는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원을 했고, 잘하는 얘기죠. 네, 환웅이 지시를 충실히 따른, 환웅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 곰이 열심히 마늘을 먹고 이제 인간이 되기 위해 열심히 마늘을 먹은 곰이 인간 여자로 변하여 환웅과 혼인해서 단군 왕검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반면 제왕운기에 약간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손녀에게 약을 먹여 인간의 몸을 만듭니다. 먼저. 전까지는 이제 신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단수신과 혼인을 시키니 여기서 단군이 탄생했다. 단수는 이제 박달나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박달나무 나무신이네요. 그죠? 예, 여기서 단군이 탄생했다라는 게 제왕운기입니다. 다르죠. 예. 단군의 출생에 대해서는 이미 고려시대에도 다양한 전승이 있었음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럼 이제 고조선의 건국은 어떻게 됩니까? 단군 왕검은 중국 요임금 50년 횡양성에 도읍하고 조선이라 하였으며, 또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요임금 50년 경인년이라는 시점이 되겠네요. 뭔가 이렇게 확실한 시간적 관념이 딱 나오니까. 근데 제왕운기에서는 좀 다른 기록이 좀 보입니다. 제왕운기 전조선기 인용구를 보면 중국의 요임금 원년인 무진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진년의 조선 지역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신라기에서는 단군 원년에서 고려 태조 18년까지는 3288년이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조금씩 구체적인 시간대가 보이긴 하네요. 그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단군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단군은 1500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곧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돌로 돌아와 산신이 되었다. 이때 나이가 1908세다. 1900살을 넘게 살았네요. 정말 신적인 인물이죠. 자, 반면 제하운기를 봅시다. 1038년 뒤인 은나라 무정 8년에 아사달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 그리고 후조선기를 인용해서는 주무왕 원년 김효연의 기자가 와서 후조선을 세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손에 대한 얘기를 보면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은 서화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력, 삼국유사 왕력을 보면 주몽은 단군의 아들이다. 고구려 시조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네요. 이 기록도 있습니다. 한편 제왕운기에서는 단군본기라는 어떤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볼 수 없는 어떤 기록을 인용하면서 비서갑 하백의 딸과 단군이 혼인해서 불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불은 아마도 해부르겠죠. 단군은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은 서와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불을 낳았다 그러고 제왕운기에서는 비서갑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불을 낳았다 그러는데 이 불은 헤브루를 말하는 것일 텐데 이 헤브루는 사실은 이제 우리 주몽신화를 보다 보면 동부의 왕으로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동부의 건국 신화와도 맞닿아 있는 인물이 이 헤브루라는 인물이에요. 이 헤브루라는 인물이 또 이제 주몽신화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고구려하고도 약간의 어떤 그 연관이 좀 보이는 기록들이 이제 후손에 나타납니다. 자, 그 기타로는 이제 2000년 전 단군이 아사달에 도읍하여 조선을 건국하니 시기는 요임금과 같은 때다. 그러니까 계속 요임금 시기가 계속 단군의 건국 시기와 고조선 건국 시기와 맥을 같이 하네요. 그게 확인이 되고 제왕운기에서는 재밌는 말이 등장하죠. 실화는 아마 신라겠죠. 고래는 고려일 테고 고구려. 남옥조, 북옥조, 동부요, 북부요, 예맥, 귀류국은 모두 단군의 후예이다. 이래서 바꿔 말하면 그 당시 이제 한반도에 존재했던 정치체의 어떤 시조로서 어, 단군을 이제 어떤 시조로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 제왕운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럼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말하는 단군신화 약간은 조금씩 다른 면모도 있지만 정리하자면 이런 게 되겠어요. 먼저 고려 이전 시대의 역사를 통틀어 조선 혹은 전조선이 최초의 국가였다. 첫 번째 국가였다. 두 번째, 단군은 범인과는 다른 신이한 출생담을 가진 고조선, 전조선의 건국 시조이다. 그렇죠. 시조니까 시조신 같은 경우는 일반인과는 같이 사람에서 몸이 태어나는 것보다는 뭔가 신이한 출생담, 비상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범인과는 좀 달라야 되니까. 사실은 이러한 시조신화 같은 경우는 다 그 당시 왕족들 혹은 어떤 그 당시 왕실의 지배의 어떤 집권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이 건국신화이자 시조신화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뭔가 왕족의 시조는 좀 범인, 일반인과는 좀 다른 출생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머니가 곰이어야 되고 뭐 우리 엄마가 곰이야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우리 아버지는 뭐 천신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고대에는 먹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어떤 신이한 출생담을 가지고 있다.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 요임금 시절에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뭔가 일치해요. 약간씩 기년은 다른데 그죠? 그리고 1000년 넘게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궁금했던 지점, 기원전 2333년이라는 시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뭘까? 왜 안 보일까? 최초의 기록이면 초기 기록이니까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잘 안 나타나요. 그죠?
아까 봤듯이 단군이 나라를 열었다는 이 중국 요임금의 시대가 결국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시대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뭐 중국의 전설상의 요순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임금, 순임금 하면서. 사실 요임금의 시대는 중국 역사상으로도 전설상의 시대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순의 어떤 그 당시 태평성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어 정말로 전설상의 시대라고밖에 볼 수 없는 시대인데. 그리고 사실 이 요원년, 그러니까 그 전통 시대, 전근대 시기 지식인들이 인식하던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들이 인식하던 이 요임금의 어떤 치세의 원년, 시작이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전통적으로 갑진년, 즉 기원전 2357 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또 무진년, 기원전 2333 년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삼국유사나 제왕군기에서도 기년에 막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은 요 원년이 언젠지 어떻게 알아요? 요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그 세상, 그 중국 세상을, 그 중국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고대의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냅니까? 사실은 이조차도 사실 전설상의 시간인 건데. 그래서 이거 갑진년이든 무진년이든 사실은 이건 사실상을 떠난 시간대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동국통감, 이게 조선 초기거든요. 동국통감이 편찬되는 시기는 조선 초인데, 이 편찬 시에 서거정이라고 한 지식인이, 이제 조선 초의 이제 유명한 지식인이죠. 어, 동국통감을 이제 서거정이 편찬을 합니다. 이때 단군이 요와 더불어서 무진년에 함께 즉위하였다고 전하는 이 고기의 기록, 아까 삼국유사 고기의 기에 인용됐던 고기,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기록이죠. 다 일실된 기록이죠. 삼국유사에 인용돼서 남아있는 기록이니까. 이 고기의 기록에 의심을 품으며 요 임금이 즉위한 것은 상원 갑자인 갑진년이니, 단군 즉위는 그 25년 뒤는 무진년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야, 이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결국 기원전 2333년이라는 단군의 시간이 이때 결정이 됩니다. 조선 때 와서, 조선시대에 와서. 이게 사실 이 기원전 2333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성은 담보한다기보다는 전통시대에 이제 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견해가 있고 우리도 좀 고민스러운데 대충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버리자, 이게 맞다라고 일단 해놓은 겁니다. 그냥.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볼까요? 그리고 우리한테 또 한 가지 시간이 더 있죠. 10월 3일 개천절 할 때 10월 3일입니다. 기원전 2333년은 그래도 요임금의 시기와 이렇게 궤를 같이 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나타난 시간이라면, 이 10월 3일이라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쵸? 이제 상달에, 그러니까 그 10월 3일의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10월 3일이라기보다는 10월이라는 이 달 자체의 어떤 그 당시 고대로부터의 어떤 전통적인 그 숭배가 있죠. 왜냐면 10월이면 가을이고 추수철이니까. 예. 그때 이제 추수한 다음에 뭐 축제도 하고 뭐 하늘에 제사도 지내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관습이 있었던 10월. 그래서 10월을 상달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3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어디서 온 건지 좀 숫자가 좀 그러니까 그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10월 3일이라는 날짜는. 그죠? 사실은 이 어디서 근거인지 불확실한 어떤 시점인데, 이 10월 3일이 어쨌든 우리한테는 지금 개천절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군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 아까 살펴봤던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인데, 뿐만 아니라 동국통감을 비롯한 조선시대 역사서에도 이 10월 3일과 관련된 기록은 사실 나타나지 않아요. 왜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 그 역사적 근거는, 사료적 근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결국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하는 이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이라는 날짜는 일종의 상상된 시간이에요.
상상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이 개천절은 만들어진 전통, 이벤티드 트래디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표현은 좀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영국의 역사가 에릭 홉스범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걸출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이 만들어진 역사, 뭐 만들어진 전통 이런 용어들이 이제 한때 역사학계에서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와세다 대학에서 지금은 정년하셨죠. 이제는 정년하셨는데 와세다 대학의 이성시 교수님 이제 만들어진 고대라는 책을 썼죠. 그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수업 때 서평으로 제가 예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다 한 번씩 읽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때 그 만들어진 고대 할 때 이 용어도 사실은 이 에릭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에서 가지고 온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되게 오랜 역사 시간 동안 유구하게 전해져서 내려왔던 전통이라고 흔히 생각되는 것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근대에 사실은 만들어진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되게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서 역사적 연원 속에서 오래된 역사적 연원 속에서 몇 년이 흘러온 전통인 줄 알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어떤 전통의 대부분은 근대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얘기를 쓰는 건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 개천절이 바로 그런 만들어진 전통이죠. 근대에 만들어진 시간 속에서 그것이 계속 기념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의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까지 가 있죠. 그런데 이 전통은 사실 언제다? 근대에 만들어진 전통이죠. 종교에 의해.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이제 강의를 끊고 좀 목을 축이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갈게요.